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법인 조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사업 문제가 기빨려요, 진짜로. 이 사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기빨리는 문제들만 나와가지고 1번도 좀 기빨리는 문제고 2번하고 3번은 좀 쉬워가지고 괜찮았는데 4번도 기빨리는 문제고 5번은 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덕산기업 주식회사의 법인 차량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단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은 영위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차량에 보시면은 한쪽은 작하고 한쪽은 엔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호 2727 소나타, 38호 2929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는 엔트고 하나는 작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위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자 등록해 줍니다. 기존고 관리에 있습니다. 없죠? 코드는 101번 넣어주면 돼요. 차량 번호는 27호 2727 차종은 소나타 자가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이고요. 고정자산 코드명은 없습니다. 취득일자는 언제냐면은 2021년도 5월 1일. 그런데 요거는 제조가 아니고 자가기 때문에 판관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용자 부서, 직책, 성명, 임차여부는 자가 없고요. 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 기간은 요거 두 개 작성해 주면 돼요. 2021년도 5월 1일부터 4월 말까지고 두 개 입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년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험이 끝나면 다시 또 재갱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4월 30일 요렇게 해주는 거고 운행 기록 일지는 작성 안 하고요. 출퇴근 사용 여부는 쓴답니다. 그래서 작성 안 해서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800만원까지가 비용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드는 102번 제네시스입니다. 38호 2929입니다. 요거는 임차이고요.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고 취득일자는 9월 1일 경비는 화요번대 그 다음에 자가가 아닌 렌트인데 렌트를 해주시면 돼요. 임차기간은 참 보니까 렌트 기간이 있어요. 2022년 9월 1일부터 24년 8월 말. 보험 가입은 당연히 가입돼 있고요. 보험 기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행 기록 여부와 출퇴근 사용 여부는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2022년도 운행 거리는 10,000km로 돼 있고요. 근데 보니까 업무용 사용 거리는 9,000km네요. 근데 출퇴근 거리나 정기기간 누적 거리는 얼마인지는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갔다가 이제 업무용 관련 비용 명세서. 자, 과목별 세무조정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불러오기를 해줘요. 자, CF12번 새로 불러오게 해주고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얼마냐면은 3,400인 거고 감가상각비는 680만원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류비가 얼마냐면은 200, 보험료 140, 자동차세 52만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돼요.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은 100%도 잡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운행 일지를 작성 안 하니 이 금액이 나오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8호 2929인데 총 주행거리는 10,000km 이고요. 업무용 사용금액은 9,000km입니다. 그래서 90%고 취득 가액은 없고요. 월렌트료이기 때문에 월렌트료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차료는 얼마냐면은 이제 120만원으로 넣어줍니다. 아니 132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 달까지 9, 10, 12, 12 4개월이죠. 그래서 528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넣어줍니다. 유류비 220만원. 그 다음에 월렌트료 1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합계금액은 74만 8천원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업무 외적 사용금액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업무용으로 지금 제네시스가 지금 10%만큼은 업무용으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는 업무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상여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 외적 사용금액이 얼마냐면은 74만 8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무 외적 금액.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상여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659733 요거는 말 그대로 한도 초과예요. 그래서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보발생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렌트가 끝났을 때 이제 그때 유보 감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59 733 원만큼은 이제 송금부산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회계 처리를 세무 조정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659 733 요거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주고요. 왜냐면은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대한 처리인 거고, 그 다음에 업무 미사용분 차량이죠. 아까 제네시스 74만 8천원은 상여로 처리해줍니다. 왜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거고, 그거에 대한 업무적으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속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지냐? 개인한테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이 11%가 나온다는 이 원인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법인 조정에 그 답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 조정인 경우에는 2번하고 3번하고 5번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인 거고, 1번하고 4번인 경우에는 충분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4번인 경우에는 사실 입력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실수를 좀 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입력 안 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는 1번에 대한 그 공사 입력에 대한 그 1,000만원은 조정후 수익금 맹세서에서 마이너스 1,000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를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두 가지의 이제 실수와, 그 다음에 실무 문제에서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특히 결산인 부분에는 3-4번의 실수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인 경우에는 문제 2-2번 즉 그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에 분명히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산세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그게 이제 과연 내가 맞게 했냐,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어서 부가세 쪽에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자체는 내용만 길었을 뿐 다 풀 수 있는 문제도였고, 문제 3번인 경우에는 3-4번의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문제 4번인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원천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난이도는 중짜 난이도 있지만 실수가 분명히 많이 있는 회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합격률은 11% 정도 나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충분히 다 푸실 수 있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다 잡고 공부를 한다면은 최소 2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저는. 그래서 세무 1급은 도전하면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재직자분들도 많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학생분들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업자이신 분들도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개인적으로 합격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하시고 꼭 취업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은요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돼요. 세무 2급까지 있어도 취업 다 됩니다. 취업 다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스펙이 안 좋다 라기보다는요 그 여러분들의 그 취업 운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런 거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꼭 취업에 꼭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괜찮았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전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1급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인 조정에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2월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는 다음 이제 전산회계 2급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